안녕하세요. 저는 강필성 교수님 연구실인 DSBA에서 석박 통합과정으로 있는 허재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Association Rule Mining이라는 주제로 파이썬 실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파이썬 실습에 앞서 필요한 모듈들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로 a priori 구현을 위한 MLX10TND 라는 걸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아이템들에 대해서 시각화를 하기 위해 워드 클라우드와 그리고 그래프를 위한 네트워크 X,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시각화를 위한 플랫리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들을 불러올 텐데요. 데이터 프레임을 위한 판다스, 시각화를 위한 매트플러립, 그리고 시본. 그 다음에 중간에 정규식 처리가 잠깐 필요해서 이 RE라는 것을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수리적인 연산을 위한 numpy, 그 다음에 a priori를 위해서 설치하셨었던 이 MLX-TND, 요거로부터 트랜잭션 인코더와 a priori, 그 다음에 association rules를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컬렉션으로부터는 각 이제 아이템들에 대한 빈도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카운터를 가지고 오고, 빈도로부터 이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위해서 네트워크 X와 플랫리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먼저 데이터를 한번 읽어와 볼 텐데요. R 실습을 한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 이제 데이터셋이 제공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ransaction Sample Basket이라는 데이터셋이 CSV 파일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Transaction Sample Single이라는 데이터가 CSV 파일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스킷과 싱글은 데이터 형태를 보시면, 먼저 이 베스킷은 이런 식으로 지금 총 10개의 트랜잭션 결과를 볼 수가 있고, 각 트랜잭션마다 어떤 아이템들이 구매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싱글을 보시면 하나의 컬럼으로 이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각각이 트랜잭션에 대한 아이템 구매 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TR1A라는 것은 이 첫 번째 트랜잭션에서 A라는 아이템을 구입을 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이 C까지 총 3개의 거래 내역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이제 불러와서 어떤 형태로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바스킷에서 이제 먼저 각 인스턴스마다 포함되어 있는 거래 아이템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판다스로 바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오픈해서 라인을 이제 불러오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싱글이라는 것은 먼저 CSV로 불러온 뒤에 하나의 컬럼에서 이제 공백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백을 다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이 스트링 값으로 트랜잭션 ID라는 컬럼을 변환을 해주고, 공백에 대해서 스플릿을 해주게 되면은 쭉 리스트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리스트 형태로 어떤 트랜잭션에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룹 바이를 통해서 이 트랜잭션 아이디를 기준으로 아이템들이 몇 개씩 몇 개 있는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모듈들을 이제 불러와 주시고,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시다면 이 try exception 문으로 인해서 바로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으니 한 번만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바스킷에 대해서 불러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 넘버에 따라 어떤 아이템들이 구매되었는지를 한 번에 쭉 불러올 수가 있고요. 싱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트랜잭션에 ABC라는 아이템이 구매가 되었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앞선 이제 결과에 대한 그림이고, 이제 groceries 데이터를 이제 통해서 연간 규칙 분석을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요. 이 groceries 데이터를 살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템에 대한 컬럼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구매 내역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다스로 먼저 CSV 파일이기 때문에 read_csv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제 워드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떤 아이템이 가장 많이 구매되어 있는지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저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밸류 값을 불러와서 리스트 형태로 이제 치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하나의 리스트로 묶기 위해 이 sum을 통해 한번 진행을 해주시고, 이 쉼표로 지금 아까 보시면은 여기서 다 쉼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죠. 이것들을 다 스플릿을 해줄 겁니다. 스플릿을 해주고 얘네들을 다시 조인하게 되면은 각 아이템 단위별로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아이템마다 공백이 좀 존재해서 공백들을 다 치환을 해줍니다. 그래야 동일한 아이템이지만 공백에 따라 다르게 카운트 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렉션스에서 불러왔던 카운터를 통해 아이템마다 해당 아이템이 이 리스트 내에 몇 개가 있는지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하는 이 마스크 값은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기 위한 이 그림 쉐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동그란 구 형태로 그릴 것이기 때문에 넘파이에 있는 이 OGO 그리드라는 걸로 이제 먼저 어레이를 받아와서 마스킹 작업을 수행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255를 곱해주는 이유는 그 데이터가 8비트로 표현되기 때문에 2의 8승이 256이죠. 근데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해서 255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 불러왔던 그 모듈로부터 이제 가로와 세로 높이를 입력을 해주고, 앞에서 구했었던 워드 클라우드에 대한 쉐입을 마스크로 지정해 준 뒤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화이트로 표현을 해서 이거에 대한 빈도 값을 넣은 후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합니다. 그렇게 생성된 그림을 매트플러립에 있는 파이플럿에 이 imshow로 하시면은 이미지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 이미지의 약자이기 때문에 imshow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과로는 우선 각각의 인자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설명드렸었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이 결과로는 이런 식으로 뽑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통해서 한번 실습을 다시 해보자면, groceries 데이터를 불러오고 아이템들을 하나의 리스트에 각각 정렬되도록 하고 워드 클라우드를 한 번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또 자료를 보게 되면은 아이템 빈도에 대한 막대 그래프를 또 그려볼 텐데요. 전체 거래 수 대비 각 빈도에 대한 비율을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카운터를 통해 구했던 이 아이템별 빈도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먼저 만들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아이템마다의 빈도를 전체 거래 수만큼으로 나눠서 비율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C번에 있는 막대 그래프인 바 플러스로 X축과 Y축을 이제 표현을 해주고, 막대 그래프에 대한 색상은 이 회색 그레이로 해주고, 이 레이시오가 전부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의 쿼리를 통해서 레이시오가 0.05 이상인 것만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틱스를 살짝 그 45도 정도 기울여서 글자가 겹치는 것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림에 대해서 한번 쭉 그려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그림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은 홀밀크스가 가장 많은 빈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other vegetables도 있고 rolls buns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템 빈도 거래 내역 수 대비 아이템의 빈도의 레이시오를 이제 보게 되면은 워드 클라우드와 거의 동일한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a priori 통해 연관 규칙을 생성을 해볼 텐데요. 우선 a priori를 계산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맨 처음 불러왔었던 groceries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값들을 가지고 오고 이 값들을 하나의 아이템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이것들을 스플릿을 통해서 아이템 리스트로 쭉 정렬을 해서 맞추게 되고요. 그리고 그 a priori를 사용하기 위한 모듈로 불러왔었던 것 중에 이 트랜잭션 인코더라는 게 있는데, 이 인코더를 통해서 먼저 이 앞서 만든 아이템 리스트를 트랜스폼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groceries transactions라고 저장되어 있는 이 변수를 데이터로 두고 컬럼을 각각에 대한 아이템들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a priori에 넣어서 최소 서프트가 0.01인 것만 이제 표현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a priori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이 frequent underbar items 아이템 세트를 association rules라는 펑션에 넣어서 confidence 이 매트릭을 confidence로 두고 이 confidence가 0.35 이상인 것만 이제 구성해서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코드를 통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먼저 실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는 총 89개의 규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컨피던스가 최소값이 0.35를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0.35 이상의 규칙들이 이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스의 형태를 한번 찍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각 트랜잭션마다의 아이템들만 이렇게 리스트로 묶어서 하나의 리스트로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폼을 통해 나온 groceries transaction은 이런 식으로 거래 수에 대한 인덱스와 전체 아이템이 이제 컬럼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해당 거래에 대한 아이템이 있는 경우에는 그 true로 되어 있고 아니면은 false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priori라는 펑션에 넣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파이썬을 통해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규칙을 저장을 해두면 나중에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일 없이 바로 불러와서 사용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연관 규칙을 생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세 가지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래프로 이 규칙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스캐터 플롯을 통해서 각 축에 대해 기준을 잡고 이제 인터랙티브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매트릭스를 통해 매트릭스 형태의 이 규칙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먼저 그래프에 대한 그림으로는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의 사이즈는 support, 그 다음에 원의 컬러는 lift, 그 다음에 이 원으로부터 나가는 화살표는 이제 조건절, 그 다음에 원으로 들어오는 화살표는 결과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먼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사실
R을 해보셨으면 그 교수님의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편리하게 구현된 시각화 모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로 구현을 해줘야 되고요. 이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한 네트워크 X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용하는 이 그래프는 다이그래프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네트워크 X로부터 이 다이그래프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먼저 노드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 각각의 규칙들만큼 입력값으로는, 이 펑션의 입력값으로는 규칙들 앞에 만들었던 연관 규칙의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다가 각 규칙을 이제 인덱스로 표현해서 규칙을 대문자 R로 표시한 뒤에 노드들을 하나씩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조건절과 결과절을 각각 나누어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 겁니다. 엣지로서 이렇게 조건절과 결과절을 표현을 할 거고요. 서클로 들어오는 규칙은 서클에서부터 나가는 규칙은 조건절이고, 서클에서부터 들어가는 화살표는 결과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상으로는 저희가 리프트를 사용하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그 규칙에 대한 사이즈는 서포트로 하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를 나타내기 위한 레이아웃으로 스프링 레이아웃을 사용할 겁니다. 이 스프링 레이아웃은 네트워크 X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여러 가지 레이아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 말고도 다양한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되고, 제가 요번에 사용한 레이아웃은 이제 스프링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만든 이제 노드와 엣지가 들어있는 네트워크를 입력으로 해서 이터레이션을 반복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시드를 고정해 놓았습니다. 이제 그래프가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X에 있는 draw 네트워크 X 언더바 노드를 통해 먼저 노드를 그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엣지를 이제 그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레이블들을 또 달아주게 됩니다. 레이블은 규칙이나 아이템에 대한 그 레이블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한 함수를 한번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규칙으로 나타난 이 서클들과 이 서클로부터 나가는 화살표, 들어오는 화살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홀 밀크스라는 이제 아이템이 들어오는 화살표가 굉장히 많죠. 또는 other vegetables가 들어오는 화살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아까 서클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나가는 화살표는 조건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조건절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그릴 이제 그래프는 이 스캐터 플롯입니다. 여기서의 색상은 리프트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서포트, Y축은 컨피던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은 아까 이제 모듈을 불러올 때 설치했었던 플롯리라는 인터랙티브한 그래프로 그릴 겁니다. 그래서 그리기 전에 이 규칙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 레이블로서 이렇게 스트링을 나타냈습니다. 룰스라는 아까 그 어소시에이션 룰로 구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X축을 받아와서 조건절과 이제 결과절을 이런 스트링으로 묶어서 이제 표현을 하는 이 룰이라는 컬럼을 새로 만들어 주었고요. 이 스캐터 플롯의 데이터 프레임으로는 이 룰 규칙 그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 주었고, X축은 이제 그 규칙에 대한 등장 확률, 그다음에 Y축은 confidence, 그다음에 컬러는 lift, 그리고 그 포인터를 눌렀을 때 나오는
컬럼, 그거는 요 룰로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좀 컨티뉴어스한 스케일로 표현하고자 이러한 인제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스캐터 플롯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포인터에 갖다 두게 되면은 이런 식의 X축과 Y축 그리고 리프트에 대한 색상 값이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매트릭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트릭에서 색상은 이제 리프트로 사용하였고, X축은 이제 조건절 그리고 Y축은 결과절로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은 이 매트릭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 함수를 하나 구현한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이 연관규칙으로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을 조건절과 결과절에 대해 그룹으로 묶어주고 리프트를 통해 서메이션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 이제 카운트를 이 리프트가 이제 서메이션 한 개 얼마나 되어 있는지 카운트를 이제 해서 이 밸류만큼 빈도수만큼 이제 솔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어있는 결집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0으로 채워주었고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 순서로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와 컬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하고자 이렇게 레인지로 다시 정의를 하였고 C번에 이 매트릭스를 히트맵으로 표현해주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구한 이 매트릭스를 색상을 빨간색으로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 있었던 그림과 동일하게 X축은 조건절 그리고 Y축은 결과절 그리고 이 색상은 리프트로 표현된 그림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프라이어리로 이제 구했을 때 어소시에이션 룰이 이제 최소 그 컨피던스를 기준으로 0.35 이상이었는데 0.5 이상으로 해서 조금 더 적은 규칙들로 이제 제한을 두어서 한번 그래프를 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보다 조금 더 간단한 그런 그래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관 규칙에 대한 이런 규칙을 좀 제한을 두면서 조금씩 바꿔가며 규칙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소개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뭐 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맨 첫 장에 저의 이제 메일이 있기 때문에 파이썬과 관련된 질문을 편하게 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